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국은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의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과,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838만 원이 감액된 178억 3,35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 및 군정참여 분야의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열린행정 지원 분야의 일반 운영비 9,340만 원, 여비 5,500만 원, 업무추진비 6,700만 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 2,240만 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1억 8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분야의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총 7천만 원, 이반장 사기 진작 및 시책 추진 분야의 일반 보전금과 민간 이전 비용으로 7,120만 원, 출향 군민관리 분야의 일반 운영비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 분야의 1,00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분야의 경제총조사 인건비 426만 1천 원, 통계용보 발간 등 일반 운영비 1,644만 2천 원, 여비 100만 원. 강원도 사회조사 분야의 조사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등 총 4,2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분야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4,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분야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 등으로 1,294만 원을, 내고장 주민등록깎기 운동 분야에 3억 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에 2천만 원, 민간협치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분야의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등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의 기능보강 지원으로 3천만 원, 공무원 복지지원 분야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종합검진 지원 등 일반 운영비 9억 3,420만 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보상금 7,800만 원, 공무원 재보상금 7천만 원 등 총 10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분야의 일반 운영비 4,745만 3천 원, 상급대회 출전료비 450만 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보상금으로 2,350만 원, 청사관리 분야의 무인경비 시스템, 일숙직 수당 및 당직실 운영 등에 7,573만 4천 원, 기록관 효율적인 운영 분야의 사무관리비, 도서 구입비 등 총 5,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효율적 인사관리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 정보 시스템 구축 등 27억 3,2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 분야의 사무관리비와 교육여비 등으로 3억 5,500만 원.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 분야의 군 간부 정착 지원 사업 등 일반 운영비 3,350만 원. 외출 병사 자기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500만 원. 모범 준부사관 현장 연수 등 보상금 7천만 원. 제대군인 정착 지원 2차 보전금 등으로 4,700만 원. 총 1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민군간 협동권 사업 분야의 민군간 체육대회 지원 등 일반 운영비 4,300만 원. 민군간 협동권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200만 원.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자산 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민군간 교류행사 추진 분야에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800만 원, 열린문화쉼터 운영 분야에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으로 7,7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군장병 특화 생활 SOC 확충 사업 분야에 민군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 사업비 등 시설비로 4억 8천만 원.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 지역 정화 사업 분야에 시설비 1,500만 원.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 분야에 일반 운영비, 시스템 유지 보수비, 업무용 PC 구입비 등 5억 3,4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분야에 사무관리비 1,750만 원, 정보화 마을 조성 분야에 정보화 마을 홍보 및 관리 등 일반 운영비 7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관리자 육성비 1,5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분야에 전산장비, 위탁관리비 등 9,732만 3천 원을, 빅데이터 통합솔루션 운영에 1,600만 원, 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에 통신장비 유지관리 등 일반 운영비 4억 380만 4천 원, 암호화 통신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5억 1천만 원 등 총 10억 4,8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방송 시스템 기반 강화 분야에 방송장비 시스템 유지비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1,350만 원, CCTV 관제센터 운영 분야에 4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 분야에 방범용 CCTV 설치, 스마트 관제 솔루션 구축 등으로 6억 3,200만 원, 근로자 복지 지원 분야에 안전관리 및 보전관리 위탁 용역비 등으로 3,998만 4천 원을, 민방위 활성화 지원 분야에 일반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분야에 주민대피시설 관리 운영비 등으로 1,2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에 일반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분야에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사업비 4,134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분야에 일반 운영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인력 운영비 분야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및 연금 부담금 등으로 83억 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경비 분야의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총 1억 5,1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 사업의 반영과 행정 역량 강화, 직원 복지 증진,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정보화 기반 강화, 행정 운영 경비 등 현안 사업 회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널리 헤아리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민관협치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사 운영비 2천만 원하고 행사 지원비 1천만 원, 총 3천만 원 계상하셨네요. 네, 네. 그 민관협치하면 그 잘한다고 소문난 곳이 양구인데 어느 지역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인지 뭐 지역 결정은 되셨나요? 아직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그 지자체 협치 기구를 파악해 봤더니 한 11개가 있더라고요.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지금까지도 군정 현안에 대해서 많은 또 자문도 좀 받고 그래서 사실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치 역량을 보다 좀 강화도 하고 더 좀 효율적으로 해서 좀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문 교육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지역 협치 기구와의 또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면서 방문과 초청을 좀 해서 같이 좀 합동 연찬회도 좀 가져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협치를 위한 역량 강화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 의원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시는 거지. 이게 무슨 예산을 세워서 어디를 갔다 오고 이러는 거는 좀 없는 예산을 세우는 건 좀 그렇다고 보는데. 예. 그리고 협치 우수 사례로 각종 수상을 많이 했죠, 양구가. 예, 지금 이제 협치를 통한 이제 소통 행정을 잘했다고 좀 저희가 수상한 바가 좀 있습니다. 수상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리고 협치위원 전문 교육을 한다면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는 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 그리고 또 의원분들 또 수당이 또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예, 이제 회의 참석 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비까지 저 운영 실비까지 지급한다는 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 지적을 좀 드리고요. 이런 예산에 또 혹시 또 뭐 선진지 견학 뭐 이런 거 해서 그러는 우려가 심히 됩니다. 저희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그 선진지 견학이나 어디 뭐 단순히 어떤 뭐 관광 위주의 그런 거는 가져가지는 않을 거고요. 보다 좀 그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그 전문 교육을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뭐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저희들 그 일전에 우리 기획실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없는 그 선진지 견학을 자꾸 만들어내고 역량 강화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하는데 그 단체에 조직의 어떤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역량 강화 저기 선진지 견학 이것은 좀 전면적으로 한번 우리 군에서 어떠한 의도의 그 선진지 견학 역량 강화인지 그것이 다른 쪽으로 전락되지 않게끔 신중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 108쪽에 우리가 도비가 지원된다고 우리 군에서 반드시 도비와 매칭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도비가 지원된다고 우리 군에서 도와 같이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네. 안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청년맹 지금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 여기도 뭐 운동 기능 보강 지원인데 예. 어떠한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운동 기능 보강 지원인데 기능 보강? 이게 이제 그 한국 자유총연맹의 우리 예산 부기상 뭐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 단체 운영 차량이 없이 예? 이제 지내왔다. 차량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 차량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변단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바르게 살기도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자청도 하고 있고 새마을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어떤 그 위에 조직이 각 군의 그 활동 사항을 보면서 차량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선 이 보급을 하던가 그래야지 보조금 사업 다 지금 지급되고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 다 지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내역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일부 그 국민운동 단체 중에 운영 차량이 그래도 대부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 뭐 그런 점도 좀 고려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활동을 좀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만 보다 좀 더 좀 봉사활동을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차량 구입비를 이제 지원 예산을 좀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위에서 물타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뭐 단체에서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일련의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보조금 단체 지급 내역 보고 활동 내용을 보면 똑같은 그런 활동 내용 가지고선 지금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와 관련돼서 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입세대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군 부사관들 지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군부대에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네. 이제 나는 이제 부대별로 이제 전입률이 높은 데는 저희가 이제 상금을 주고 있죠. 예, 예. 네, 상금을 주고 있고 한데 이 지금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그 상황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우리 지금 귀농귀촌 뭐 또 전원마을 조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저도 이제 지원 시책을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금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군은 그 시책들이 다소 효과가 없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하는 방법이 예. 지금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지금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또 별도는 없다는 것이죠. 기존 이 방법 말고는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방법은 발굴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선 저희도 이제 특히 주둔 군인 특히 이제 군 간부들의 지금 이제 유도를 지금 뭐 전원으로 하고 방문도 하고 또 포상도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좀 유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좀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예, 이제 지방의 이제 어떤 지방 행정에 여러 가지 좀 이제 예기치 않았던 일이 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 지금 인구 밀도가 적은 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타 시에 어떤 편입될 가능성도 이제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당장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좀 보고요. 물론 그렇겠죠. 이게 이제 어떻든가 30 몇 년 만에 지금 지방자치법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실행이 되는 단계에서 가면은 지금 같은 우리 양구군이나 인접지역이 2만 명을 갖고 있는 군들은 인접군의 시에 어차피 이제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가 이제 많이 열려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군장병들에 대한 이제 주민등록을 현 그 주소지에 이제 전입시키기로 이 국회의원들이 공약상을 내걸었죠. 예. 그게 저희들 지방자치법이 생기면서 지금 이제 이 적경지역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서 군장병들에 대한 어떤 이쪽의 주민등록을 현실화되게 지금 시행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각 읍면에 업무 보고할 때마다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양구읍은 일부 좀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이사단이 해체됨으로써 사병은 줄었지만 부사관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단에서 얘기를 했죠. 또 우리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부사관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부사관은 저는 늘었다고 봅니다. 금년 연초 대비해서 주민등록 인구만 따졌을 땐 약 한 400명이 조금 안 되게 감소가 됐고요. 지금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부사관은 조금 늘었다고.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좀 아직 지금 가지고는 이제 있지 부대 않습니다. 사병 부사관들은 늘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않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병들이 빠져나가고 부사관들은 한 650명 정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이사단 해체 투쟁하러 다니면서 국방부에서 얘기 듣기로는 650명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다. 저기 부사관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게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단이 해체되고 나서 부사관들이 이사단이 해체되고 20열사단이 사단 이전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부대의 준비는 다 됐다고 보는데 사단의 어떤 이제 해체되고 나서 다시 사단이 이전하고 나서 부대가 다 이제 준비가 다 되고 새로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현실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군부대에서 뭐 여러 가지 사탕발림식으로 투쟁하고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떻든 간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부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군이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늘어나도 몇백 명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군부대와 관련된
어떠한 그 인구 늘리기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은 커다란 효과를 못 누린다는 것이죠. 뭐 면 단위에서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양급으로 오시는 분들, 저리 가는 분들 다 여기서 그냥 그 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너무 이쪽 저쪽으로 중구난방의 난방식으로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국민들이 다른 데 나가지 않게끔 정지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 이거 뭐 포상금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실제로 쓰레기 봉투 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오시는 분들 얘기가 그래요. 여러 가지 좀 주민으로 깎기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어떻든 간에 군부대가 저희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아주 의뢰 그냥 뭐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해야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부사관들 이전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서는 매번 인사하고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요. 의뢰 양구에 오면 양구에 주민들을 옮겨주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늘리기 정책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112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협동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설비 1억 3천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네네. 부대는 지금 좀 많이 이전해 갔는데 네. 계상된 금액은 같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좀 뭐 그대로 그냥 계상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사단이 하나 이제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제 그 작년 수준으로 사실 계상했습니다만 또 사단과의 이제 한개 사단, 지역 사단으로 이제 뭐 자리 잡은 만큼 또 유대 관계도 좀 강화하는 차원도 좀 고려했고, 그리고 또 사단에선 지금 이제 좀 요구 사항이 조금 좀 이제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가 많이 이전해 나가면서 그 야간 미병소 보안, 그다음에 또 가로등 작동이 안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보행자 안전 문제도 생기고 또 우범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고, 이 예산을 읍면에서 가로등 설치하거나 하기에는 은면 예산으로는 또 감당하기 어려울 거고, 우리 또 저기 군부대와 협의할 내용도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떤 뭐 방안을 생각해 보신 거는 있습니까? 방금 그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지금 1억 3천은 어떤 구체적으로 딱 짜여진 어떤 계획이 돼서 지금 이제 계상을 요구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미리 좀 판단을 했던 그 예산으로 이제 계상을 한 만큼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업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주 하나가 한 300만 원 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전주로 300만 원씩 해서 전주로 새로 심어서 할 수는 없고, 기존의 전주를 좀 이용을 해서 네. 예, 하시면서 뭐 적정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일단은 안전 문제가 또 요구되는 문제고, 또 우리 청소년이나 혹시 범죄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예산 조금 편성을 더 하셔서라도 네. 이런 문제를
우리 군 내에서만 예산을 하지 말고 군부대하고도 좀 협의하셔서 네. 예, 서로 이제 협조를 해서라도 이런 지역을 조금 좀 문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경렬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동료 의원이 질의드렸지만 전입세대 지원이 지금 전년도에 3천에서 지금 2억 7천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뭐 지원해주는 책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더해주는 건가요? 지원이 저희가 이제 금년에 여러 이제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시책을 조례를 2번 개정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지원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특별히 좀 하려고 하는 신규 시책이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이라고 해서 청년 부부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세대당 100만 원을 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판단해서 좀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구의 신혼부부가 1년에 몇 쌍이나 이루어지죠? 저희가 지금 파악은 좀 안 해봤습니다만 아니 그거를 파악도 안 하시고 예산을 그냥 2억 7천씩 계상을 하셔서 올리신다는 거는 거기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뿐만 아니고요. 예. 금년에 2번에 걸쳐서 신규로 시책들이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그리고 이제 또 신규로 저희가 이제 2인 가구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너무 그 지원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그 사람이 많다 해서 1인 가구 세대도 5만 원을 정착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신규로 지원을 하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증액을 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대구장 주민등록 갖기가 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게 주소만 갖고 양구 인구 늘리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정주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느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예? 이거 지원만 해줘 나가지고 양구에서 그렇다고 정착해서 살 것 같아요?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예?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향을 찾으셔야지. 지원해 준다고 뭐 양구에서 정착해서 살겠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 장단기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인 사항도 방금 얘기했듯이 정주 환경을 개선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장기적인 그런 그 대책인데 장기적으로만 지금 뭐 대책을 끌고 갈 수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를 어떻게든 좀 내려고 한다면 지원 없이는 지금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지자체도 앞다퉈서 지금 이제 여러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양구군이 살으려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단기적인 대책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잘 좀 모니터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08페이지요. 공무원 맞춤형 복지대주 운영에 2억 7,200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여기 계상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게 이제 그 공무직 맞춤형 복지 기금이 이제 일반직 공무원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이
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거에 되겠습니다. 그 인상분해에 대한 예, 예. 계산이.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에 작년보다 6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작년도? 아니 올해? 정착을 하면서 주택 대출 자금 그 이자를 저희가 이제 보전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6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은 좀 증액하게 됐던 겁니다. 잘 알았고요. (119페이지) 보면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시설관리비 지원으로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주민대피시설에 내부 화장실이 다 비치돼 있나요? 주민 대피 시설에 네. 전부 싹 다 됐나요? 이게 수리가? 네. 외부에 있던 것도 다 내부에 시설을 갖추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방산에는 외부에 있고요. 예. 나머지 이제 주민 대피 시설은 다 내부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예. 지금 수리는 지금 완료한 것으로. 과장님, 이 대피시설이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상 유사시 활용하기 네, 위해서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유사시에 사람들이 대피시설 안에 들어가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이게 18년도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부터 먼저 고쳐 가셔야 돼요. 안에 문 시건장치 다 해놓고 밖에 못 나오는데 밖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그거를.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이거부터 고치셔야죠. 이게 제가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도 여지까지 이게 다 안 돼서 제가 질의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도록 화장실 예산 더 내부로. 세우셔서 네.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 유사시가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생겼을 시에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규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근혜 의원입니다. 그 보고서 116쪽에요. 정보화 마을 투구로 그랬는데 대폭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4,600에서 1,500만 원으로 삭감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네, 정보화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방산 5mm 1개 마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마을이 금년 초에 운영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 밑에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은 어떤 사업이에요? 몇 페이지죠? 116쪽이요. 바로 밑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바로 밑에. 요게 이제 그 신규 사업인데요. 도내 이제 전 지자 도와 그 각 지자체에서 KT에서 그 KT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동료 의원께서 지시하신 그 자유총연맹 차량 구입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 차량이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량을 구입하면요 거의 차량 유지비, 뭐 유류비, 보험료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유지 비용은 지금 이제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지금 여기 운영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보험료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유류세 그다음에 운영비도 또 아마 별도로 또 이제 요걸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거 준비하셔야지 차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차량들이 이 목적에 안 맞게 쓰이는 경우가 좀 종종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보니까 모 단체 차량이 뭐 인력을 실어 나른다거나 이런 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타 민간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해가지고 뭐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103쪽에요. 깨끗한 양구 만들기 군기 제작이 전년대 700에서 좀 100으로 줄고 친절한 양구 만들기도 600이 개상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요? 친절한 양구 만들기 요거는 내년에 이제 신규로 하는 이제 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직자의 친절을 좀 확산시키고 또 국민 중심의 이제 서비스를 좀 확대를 좀 하고자 캠페인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친절과 관련한 탁상용 캘린더를 좀 제작을 해서 좀 배부를 하고자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없던 거에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